예, 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환율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 이제 환율 얘기를 하긴 했는데 환율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밤사이에 환율이 또 크게 흔들렸는데 1390원대였다가 1400원 위로 갔다가 지금 환율이 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지금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때문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폭탄을 때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미국의 수출을 줄여라.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관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명분,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인 목적이 아닙니다. 아, 관세 지금 이렇게 취임 100일 동안 관세 전쟁을 했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를 급주고 또는 윽박 지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예. 관세는 대부분 다 없애줄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그런데 관세를 없애주는 조건으로 예. 한 2개 정도의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예. 미국의 무역해서 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미국과의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대미 흑자 10위 정도 되거든요. 예. 1등이 중국 이런 순으로 쭉쭉 내려오는데 이 나라들 환율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이 나라 환율을 대폭 평가 절상을 시켜라. 통화 가치를 높여버려라. 예. 왜 이런 구상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미국이 수출이 안 되고 미국이 적자 보는 이유가 미국만 달러 가치가 너무 높은데 이게 조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 통화 가치가 높으면 예. 이 전반적으로 자기 통화 가치가 높으면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가격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떨어지니까. 예. 예. 팔아봐야 외화로 별로 못 벌어들이니까요. 예. 그런데 자기 통화 가치가 낮은 나라.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통화 가치가 낮다는 얘기죠. 이런 나라들은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도 해외에서 파는 게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가등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동시에 높습니다. 지금 경제학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예. 환율 때문에 국제 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인데 다만 경제학자들은 국제 수지 적자 흑자가 나는 것이 오로지 환율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경쟁력 기술력도 있다. 이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우리가 미국이 못한 게 뭐가 있어. 예. 미국이 이래 수십 년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것은 결정적으로 환율 때문이다. 환율에서 다른 나라들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환율 조정하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세 폭탄 때리고 겁을 주고 그것을 미끼로 너희들 관세 좀 낮춰줄게. 바로 중국과 미국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일단 관세 90일 유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물밑에서 지하 작업에서는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또 얘기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강달러의 시대가 저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강달러였을 때의 장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입 물가가 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물가를 어느 정도 혜택을 미국이 누려왔던 건데 대신에 이제 무역 적자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사실은 많이 달러를 발행해서 미국 채권 팔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미국이 그러면? 예, 지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물가가 안정된 속에서 좋은 품질을 미국 사람들이 향유해 왔습니다. 왜냐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물가라든지 상품의 질, 뭐 어떤 국민 생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 심한 건가요? 예,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두 쌍둥이 적자인데요. 예. 재정 적자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 채무 적자가 누적이 돼서 건국 이후로 쭉 쌓여온 적자의 규모, 그러니까 국가 부채의 규모가 35조 5천억
5천억 달러입니다. 35조 5천억 달러. 이게 35조 그러니까 5천억 원 빼더라도 35조 5조 달러가 넘었어요. 국가 부채가. 그게 원화로 하면은 경이 그렇습니다. 조로는 환산이 안 되는 예. 원화로 바꾸면 5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국가 부채가 5경 원이라고요? 5경 원이 넘는다고요? 요게 우리나라 예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77조 정도 됐는데 요게 약 20년치 우리가 돈 한 푼도 안 쓰고 우리나라 예산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더라도 예. 20년간 완전히 다 바쳐야 간신히 그 메꿀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인데.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뭐 무이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이자가요 5%라고 보면 예. 현재 5조의 5%.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수천조가 되는 거죠. 아, 5경에 5%. 5경에. 5경에. 예. 예. 5개월 5천니까 그 빚을 죄송합니다. 감당을 하지 못해서 국가가 파산 위기에 있고 또 그걸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예. 자금이 부족하면 그 부분은 채권 팔아서 메꾸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부터 무역 전쟁을 해왔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약 7년 전부터 미국 국채를 지금 계속해서 팔아치워서 예. 거의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국채가 안 팔리는 거죠. 그럼 미국은 금리가 또 올라가고 예. 그러면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빚에 대한 이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5경 5천조라는 돈이 우리나라 예산의 20년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가 한 푼도 없을 때예요. 근데 이자가 거기서 20분의 1씩 펑펑 늘어난단 말이죠. 복리로 계속 붙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영원히 못 갚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한 푼도 안 쓰고 있어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좀 정신이 이상하다, 미추강이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그냥 뭐 스타일이 좀 예측불허여서 그렇지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살리는 쪽에 지금 중대한 운명을 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는 이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이제 쌍둥이 적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이해가 돼요. 이 환율을 조정을 하면은 예를 들면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환율을 조정한다고 지금 재정 적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 대목도 굉장히 예리한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자 우선 이 무역 적자가 줄어들면 미국 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이 되면 법인세를 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살아나면 세금을 더 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환율 다음에는 국채 전쟁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중국이 국채를 막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개인이 2억 원어치나 사서 한때 무리를 빚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사람들이 제일 감사해야 하는 것은 지금 미국에 투자해 주는 그것은 두 번째 선물이고요. 첫 번째로 고마운 사람은 미국 국채 사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펑크가 났는데 재정 적자 당장에는 못 메꾸거든요. 제조업이 살아나서 그 세금 많이 낼 때까지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메꿔야 되는데 그것을 국채를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폭탄 다음에는 각국을 향해서 국채를 강매하는 전략. 이게 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요. 미국 경제학자 학계에서 꾸준히 나온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에 스티븐 미란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미란 보고서가 한동안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49페이지짜리인데 거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고 스티븐 미란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이 양반이 환율을 왕창 조정을 해서 미국 돈 가치는 떨어뜨리고 그리고 미국의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일본, 대만 또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은 평가 절상을 시켜라. 그러면 미국 돈 가치가 떨어지면요. 미국 국채가 안 팔려요. 왜냐하면 국채라는 게 원금을 나중에 달러로 주는 건데 미국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 그렇죠. 이자 몇 푼 받느라고 몇 년 지나면 미국 돈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환율이 1,400원인데 이게 지금 샀는데 2년 뒤에 환율이 1,000원대가 된다.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40%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미국 국채를 누가 그렇습니다. 사나요? 그래서 미란 보고서는 안보와
경제를 연결시켜라. 그래서 방위비 분담, 미국의 안보 편성을 하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해서 국채를 강매를 해라. 그리고 국채에 대해 이자를 안 주겠다. 무이자 100년짜리 국채가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저도 이제 뉴스로 봤는데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럼 국가들이 미쳤다고 무이자로 그러면은 미국 거를 국채를 사겠느냐. 다 다른 나라는 다 유이자 이자가 있는 국채를 지금 판매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니야?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을 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상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해야 되겠네요. 그건. 그러니까 트럼프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 트리핀이라는 예일대학 교수 출신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것은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한 미국이 짊어져야 될 업보다. 그래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바로 미란 보고서는 그 딜레마를 돌파하겠다. 예. 그래서 관세 폭탄 완화시켜주는 대신 환율 조정하고 국채 강제로 사가. 이자 없는 거. 예. 그러면 일거에 미국은 쌍둥이 적자가 해결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일단은 그러면 현재 그 국채를 강매하는 분위기는 없지만은 갖고 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서요. 예. 관세 폭탄을 터뜨려놓고 사실 관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다 하면서 8가지 사례 이거 고쳐야 된다는데 1번이 환율 조작입니다. 환율 조작하는 나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이나 대만, 일본, 중국 등이 시장 환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원상으로 돌리면 예. 미국 달러는 떨어지고 한국 돈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된다. 예. 이렇게 일부 경제학자들은 화폐금융학자들은 국제 수지가 균형이 서로가 적자도 흑자도 보지 않는 균형 이론까지는 흑자를 보는 나라가 계속 통화 가치를 올리고 또 적자를 보는 미국 같은 데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데 이게 1985년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미국서 특파원도 하고 현장을 돌아다닐 텐데요.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당시도 공화당 정부였는데 흑자를 우리나라는 그때 흑자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그때는 독일하고 일본 불러다가 예. 그래서 환율을 조작하는 거 하지 말고 돌려 이랬는데 그때 프라자 협상을 1985년 9월 22일 날 했는데 그때 협상을 시작할 때 환율이 알겠습니다. 1달러당 예. 240이었는데 예. 그게 6개월 만에 1달러당 80으로 약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도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거다. 지금 1,400원대인데 앞으로 지금 미국의 분위기 봤을 땐 1,300원대, 장기적으로는 1,200원대 이런 식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정부는? 지금 환율이 좀 떨어져서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롭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요. 지금 윤석열 계엄 때문에 국제 신용도가 떨어지고 우리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주가도 안 오르고 한국 경제가 국가 부도 위기까지 맞았었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면 외국 돈이 다시 들어옵니다. 한국 돈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외국 사람들이 달러에 투자하는 한국 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지죠. 예.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원화 평가 절상이 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효자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되거나 또 너무 크게 되면 우리가 비만일 때 살 좀 빼는 거 좋지만 너무 빼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도록 또 너무 우리 돈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폭 조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이제 원화의 절상 압력이 미국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일단 서학개미들이 그러면은 뭐 미국 증시나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좀 팔고 한국 증시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장점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수학 재미 지금 비상입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다툼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요거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호반그룹이 지금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칼이죠. 한진칼 지분을 지금 매수해가지고
총 지분율이 18.46%로 높아졌는데 지금 그러면은 경영권 다툼을 호반그룹과 한진이 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 대형 항공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대한항공, 하나는 아시아나인데 이 조원태 회장이 그 아시아나 항공도 지분을 확보해서 사실상 대한항공이 통합이 됐습니다. 사실 인수합병이 지금 되고 유럽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예. 합병에 대한 승인. 그러니까 예. 이름은 아시아나 항공이 그대로 있지만 사실상 조원태 회장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 그 상법상 지분 구조가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은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되어 있어요. 예. 한진칼을 장악하는 자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19.8 정도 돼요. 19.8이요. 예. 근데 호반이 지금 18.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거의 1% 포인트 차로 바짝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 그래서 한번 붙어볼 만하죠. 예. 어차피 조원태 회장 일가가 50%를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경영 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50%는 그냥 20%도 채 안 갖고 있고 이대주주인 호반의 김상열 회장과는 1%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최근에 또 주식을 다 사모으는 바람에 예, 간격이 더 좁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현금 동원 내역이 없습니다. 왜? 아. 아시아나 인수하느라고 아시아나 인수하느라고 예. 이것도 승자의 저주인가요, 그러면은? 거의 거들이 나 있는 상황. 아직은 뭐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압축을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호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다시 자기 지분으로만 이렇게 경영권 방어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잖아요. 우호 지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1대 주주가 조원태 회장 및 그 가족, 2대 주주가 호반. 그런데 여기서 3대 주주가 델타 항공이라는 미국의 회사예요. 미국의 대타항공 예전에도 한번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대타항공이 한진 도와주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백기사 어. 한진그룹의 오랜 역사와 델타가 사실상 운명 공동체로 같이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델타가 도와주면 그러면 합하면 약 한 34, 5 정도 돼요. 예. 그러나 그래도 부족하다고요. 왜냐하면 호반도 다른 데서 또 우호 지분을 끌어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국책은행입니다. 예. 정부 예산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대한항공을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 인수할 때 거의 돈을 산업은행이 다 내는데 그게 국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상화가 돼가면 국가 예산을 우리 정부도 재정적자인데 회수해서 정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걸 돌려주고 나면 그동안에는 산업은행과 델타항공이 백기사로서 조건태 회장을 도와줬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됐는데 예. 만약에 산업은행이 주식 팔고 나가버린다든지 이러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군요. 근데 산업은행도 본인 코가 석자인데 지금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번에 사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도 둘 다 엄청난 부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한 것이 산업은행 작품이고 통합을 할 때 산업은행이 돈을 많이 대줬고 그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래서 산업은행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예. 산업은행조차 적잖이 빨리 지금 정부로 돈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잘못 돌렸다가는 대한항공의 그 오너십이 산업은행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제3자가 먹어버리면 산업은행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예. 산업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 결국 이것은 새 정부의 리더십, 새 정부의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정권이 예. 한진 손을 들어주느냐,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호반그룹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이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고 그렇게 되는 지금 시나리오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한판 붙었을 때요, 저도 큰 피해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경영권 싸움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한 4, 5년 전에 강성부라고 그 펀드가 강성부 펀드. 예. 그 당시에 경영권 다툼을 했을 때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수 못하고 나갔는데 예. 강성부 펀드는 재벌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순하게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호반이 지금 주식을 사는지 예. 아니면 이번 기회에 대한항공 한번 먹어볼까?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그동안 호반 건설이
지금 김상률 회장이 과거에도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이런 비행기사 인수하려고 여러 번 입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인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렇군요. 아주 뭐 흥미진진한 게임이 진행되고 예. 있는 상황.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예. 주가가 아주 격변할 텐데 어. 이 흐름을 잘 타면 주가가 대박이 나지만 잘못하면 또 반대로 쪽박이 날 수도 있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다음에 결국은 항공회사가 국가 기관 산업인데 이게 어느 자본에 넘어가느냐 좀 더 국민 경제를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건실한 기업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 경제에 좀 좋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좀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철경제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